안녕하세요. K-데일리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후에 점점 더 뚜렷해지는 정부 내의 균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펜타곤에서 세무서까지, 논란이 되는 행정명령부터 지지율 하락까지 트럼프가 완벽하다고 자랑하는 기계가 내부에서 점차 혼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완벽인가? 환상인가? 3월 30일, 내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있게 선언했다. 우리는 방금 2달간 완벽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징적이고 흥미진진한 선언으로 그의 두 번째 임기의 시작을 알렸다. 그가 제시한 수치는 틀리지 않았다. 불법 이민의 물결이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군대 모집이 강력하게 회복되었다. 무역 전쟁의 양보 신호 이후 주식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잊고 묻는 것은 그 완벽함이 어떤 기반 위에 세워졌는가? 지속 가능한 권력 구조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행정명령, 선언 및 정책의 모음인가? 그 선언 몇 주 후,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내부 사건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집중된 힘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능력보다는 충성심에 의존하는 정부 구조의 결과였다. 그리고 복잡한 연쇄의 첫 번째 이름은 바로 국방장관 피트 허그스스로. 그는 유명한 TV 얼굴이었지만 연방 차원의 군사기관을 운영한 적은 없었다. 정보 유출 위기, 대량 해고, 그리고 그 이후의 급작스러운 결정들. 이는 트럼프가 완벽하다고 묘사한 기계가 사실상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고 있다는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내부 통제와 고위 인사 선택에서. 펜타곤, 내부 위기의 중심. 펜타곤, 한때 국방 전략의 견고한 요새로 여겨졌던 곳이 이제는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의 중심이 되고 있다. 폭스뉴스에 정기적으로 출연했던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폭풍의 중심에 있다. 그는 군사적 및 고위 행정적 배경이 부족하다. 사건은 마치 개인적인 메시지처럼 보이는 내용에서 시작되었다. 보안 앱 시그널에서. 헤그세스는 예멘의 후티 위치를 공격할 계획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략과 외교 모두에서 민감한 작전이다. 그는 단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실수를 저질렀다. 한 번은 아내와 친구가 포함된 그룹에서 공유했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실수로 국가안 보보자관 마이크 월츠와 함께 잘못 추가된 기자가 포함된 그룹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실수는 국방 보안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이 유출되어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파는 도미노 효과처럼 즉각적으로 퍼져나갑니다. 비서실장 조 카스퍼가 즉시 사퇴합니다. 고위 자문단인 댄 칼드웰이 본부에서 강제로 퇴거당하고 정직됩니다. 중간 관리자인 다린 셀릭과 콜린 캐롤이 해임됩니다. 그리고 관련 사무실에서는 조용히 사퇴 요구가 이어집니다.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펜타곤의 결속력 부족과 경영 능력의 심각한 신호입니다. 안보기구는 군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 정보의 한계, 정치적 리스크 계산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리지 않는다면 내부 불안정뿐만 아니라 외교적 여파와 공공 신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펜타곤은 미국 안보 정책의 척추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척추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전체 정부 시스템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균열 확산, 세무서에서 행정 시스템까지. 불안의 징후는 펜타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미국 국세청, IRS의 고위 간부 3명이 교체되었고,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이민자가 메릴랜드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실수로 잘못 추방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트럼프 정부가 이민 단속과 심사 없는 추방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 잘못된 추방 사건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백악관과 대립하게 만들었습니다. 4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 스테파니 갤러거는 추방된 남성을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부에 대한 위험한 선례가 된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 결정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점점 더 뚜렷한 불복종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시스템 차원에서 차단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무지한 사람들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펜타곤에서 신뢰의 위기가 있다면 IRS와 법 집행기관에서는 조직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통제 없이 작동하기 시작한 기구이다. 강제 진압 명령, 법원의 반응, 국민의 불만. 100일 동안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모든 미국 대통령을 초월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이민을 강화하며 대학 개혁을 추진하는 것부터 연방기관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정부는 전례 없는 행정 권력의 행정화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전선은 빠르게 가장 큰 장애물로 떠올랐습니다. 단 3개월 만에 80건 이상의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출되어 명령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좌파 판사들만이 아니라 공화당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 심지어 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조차도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르시아의 잘못된 추방 사건이 있습니다. 스테파니 갤러거 판사가 미국 정부에 이 사람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항은 법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팍스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59%의 유권자가 트럼프 정부의 문제 처리 방식에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3분의 2에 가까운 시민들이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송환하는 것에 대해 재판 없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국경 안전은 여전히 인정받는 성과입니다. 하버드와 같은 주요 대학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 위협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도 유권자들이 점차 이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명령이 행정 도구가 아닌 정치적 무기로 사용될 때 사회의 반응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 학술기관,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로부터 3가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델 재현, 능력보다 더 충실한가? 사회와 법원에서 불만이 확산되자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내각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위험하게 재현되고 있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경험이 아닌 충성도를 우선시하는 것. 정치학 교수 매튜 포스터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에서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정책 진행에 반대하거나 지연시킨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두 번째 임기에서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국방, 이민, 세무와 같은 민감한 기관의 고위직이 트럼프와 개인적 또는 미디어 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공공관리에 대한 배경이 부족하다.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 뉴스 앵커가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 해리슨 필드 한 미디어 전략가가 정부 대변인이 되었다. 연방개혁기관 DOG는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에게 맡겨졌으며 그는 심지어 모월부터 정부에서의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권력의 개인화라고 부르며 지도자가 충성을 제도적 구조보다 우선시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기구가 반드시 효율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전략적 결정이 반론 없이 이루어지고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때 정책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일 수 있습니다. 142개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반응은 수동적이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에서는 절대적인 충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균형, 통제 및 비판입니다. 100일 후 기회를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인가? 그렇다면 100일간의 격변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는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백악관 관계자들의 폭로에 따르면 다음 100일 전략은 두 가지 주요 축에 집중될 것이다. 1.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 외교. 별표 2. 주요 파트너와의 무역 협상.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을 방문할 예정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유아를 포함한 국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추구했던 평화의 건설자라는 이미지를 회복할 기회이다. 경제적으로 그는 200개의 초기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이 새로운 세금을 발표하기 전에 조항을 조정할 수 있는 9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또는 부적합한 협정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 전략 축이 성공한다면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만들어내어 내부 위기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관찰자들은 경고합니다. 내각이 여전히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된다면? 펜타곤이나 아야스에서와 같은 실수가 계속된다면? 그리고 법원이 극단적이라고 여겨지는 명령에 계속 반대한다면? 그렇다면 다음 100일은 회복의 시기가 아니라 행정위기의 또 다른 시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는 기복이 심한 임기가 있었지만 권력과 혼란 사이의 불안정함이 이렇게 가까운 임기는 드물었습니다. 결론, 느슨한 기계, 광채인가 환상인가? 첫 100일은 항상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으로, 아니면 혼란스럽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두 번째 임기는 자신감 있는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한 2달. 그러나 그 뒤에는 균열이 생긴 기계가 있습니다. 군사정보 유출. 잘못된 이민자 추방. 그가 세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반대받는 행정명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력보다 충성을 우선시하는 내각. 트럼프가 구축한 것은 선거 캠페인의 정신에 맞을 수 있습니다. 단호하고 빠르며 타협하지 않는. 하지만 정부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를 요구합니다. 지식, 비판, 그리고 제도에 대한 존중. 어떤 대통령도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혼자서 미국을 운영할 수 없으며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선언의 화려함은 실제 운영의 환상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계가 계속 느슨하다면 200개의 추가 협정이 있더라도 선언의 화려함은 현실에서의 운영의 환상을 가릴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기계가 계속 느슨하다면 200개의 무역 협정이나 먼 평화 외교 여행이 추가되더라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다음 위기일 수 있다. 문제는 더 이상 트럼프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미국 정치 시스템이 그를 통제할 만큼 충분히 강한가, 모든 것이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때